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엿새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에 벌써 엿새째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가 지난달 28일 쇄신 계획과 함께 고위직 임원 6명을 중징계한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동 부회장은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 임원들도 대부분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포스코는 첫 언론 보도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임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리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쇄신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장 등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구체적인 중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의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경고, 감봉, 해고로 규정돼 있는데 경고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징계가 아닙니다. 또 포항제철소장 등 임직원 4명의 징계도 감봉에 그쳤고 책임자 1명만이 보직 해임 조치됐습니다. 전국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벗어나고자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는, 면피하기 위한 용으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제 이뤄졌습니다. 포스코는 사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2명을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면직, 1명을 정직 1개월에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과 관련해 중징계는 아니지만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제9대 의회의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의 백인규 의원, 부의장의 김일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3선인 백인규 신임 의장은 결선 투표에서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20표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또 울진군 의회도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의 임승필 의원, 부의장의 김정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영덕군 의회는 손덕수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부의장은 김성철 의원이 선출됐고 울릉군 의회는 공경식 의원을 의장으로 부의장에는 한종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배한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배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재적 의원 61명 가운데 60명이 출석한 선거에서 59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이 됐습니다. 부의장은 국민의힘 박영서 의원과 박용선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8일에 2차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 6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56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 무소속이 3명입니다. 경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기차 급속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제 민간 사업자인 대영채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 급속 충전시설 200기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에는 현재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이 85개소 139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은 6,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14만 8천여 대의 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경주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2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대구에는 전국적 축제인 치맥축제가 예고돼 있어 감염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348명, 경북은 463명 발생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대구는 22%, 경북은 40%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유행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월 넷째 주까지는 13주 연속으로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일주일 뒤 1.0으로 올라 정부가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등으로 얻은 면역 수준이 떨어지며 유행이 재발하고 있어 재감염자도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4차 접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항체 역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동과 접촉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규 변이와 휴가철 진입도 유행 확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대구에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치맥축제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어서 감염 확산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고는 위생 관련해서 철저히 조금 하면서 준수하면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휴가 작년에 또 여름 휴가 지나고 증가세가 있었으니까는요.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진료기관을 10,0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포스코는 계속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건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가해 상사가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 작성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사내 게시판에는 피해 신고인의 해고를 요구하는 게시글까지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포스코의 미온적인 대처가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높이고 폭염 대책 전단팀을 운영하는 등 폭염 대응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사장 야외 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폭염 3대 취약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며 취약계층에 부채와 얼음물, 쿨토시 등 폭염 예방용품을 지급하고 시내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도 실시합니다. 농축산 분야별로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20년간 폭염 일수는 11일이지만 최근 10년간 14.6일로 증가 추세입니다. 요즘 밖에서 점심밥에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10,000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점심 식사 외인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고물가에도 뚝심으로 착한 가격을 유지해 주목받는 착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3분기에도 식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는 2분기보다 13%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 가뭄과 잇따른 장마에 밭작물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게 보통 3,000원, 4,000원이거든요.
봄배추 한 포기 값은 평균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가까이 올랐고 한 방에 3,000원 하던 양파값도 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주 안정면의 한 식당. 감자를 넣은 보리밥과 식당 주인이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10가지 나물 반찬. 이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은 단돈 5,000원입니다. 식당이 문을 연 지 11년이 됐지만 비빔밥 값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점심값에 영주 시내에서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이곳까지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00원짜리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격도 착하지만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일반 식당 가면은 뭐 국수 먹어도 8,000원씩 가잖아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 식당 주인의 자부심입니다. 뭐 걱정될 때 있죠. 근데 그래도 더 열심히 더 노력해갖고 하면은 뭐 해나갈 수 있어요. 또 어느 손님들도 만족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 덜 가게 싸게 받는 게 더 굉장히 행복해요. 3년 전 안동 용상동에 카페를 창업한 29살 강병성 씨. 요즘 커피 한 잔 값이 4,5천 원을 훌쩍 넘지만 강 씨 카페는 개업 때부터 한 잔 2,0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단골 손님이 모이면서 요즘에는 하루 평균 200잔 이상 팔립니다. 그냥 왜 안 올리냐고 많이 여쭤보시죠. 2,000원을 해도 물론 조금 남지만 많이 팔면은 충분히 뭐 잘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유지하니까 손님도 더 많이 와주시고.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착한 가격 업소는 421곳. 고물가 시대에도 손님과 더불어 사는 착한 가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릉군이 입출항하는 여객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객선 통합 웹사이트를 어제부터 개설했습니다. 통합 웹사이트는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 정보와 터미널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고 각 여객선사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객선사마다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지만 각 선사 웹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많아 울릉군이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했던 경주 황리단길 골목 안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황리단길 인근 3개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일정 기간 개도 후 고정형과 이동형 CCTV를 활용해 주차 단속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 지정으로 차도는 1차선으로 줄어들지만 인도폭은 최대 6m까지 늘어나 보행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리단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주시는 황남동 인근에 1,100면 규모의 문화관광 통합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분기 수산물 및 정수장 식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시행해 허용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히고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갈치와 고등어 등 구종 15개 품목과 일본 수입 간장 1종 1개의 시료와 정수장 6곳의 식수 3중 수소 분석을 부경대 방사선 과학연구소와 월성 민간 환경감시센터에 각각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수산물 일부 시료에서 킬로그램당 0.07에서 0.22 베크렐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 허용 기준치인 100 베크렐을 만족했고 정수장 식수는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다음 주 11일까지 8일간을 경북 인구주간으로 정하고 인구 문제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선 오늘부터 7일까지 사흘간 육아, 청년, 결혼을 주제로 의성, 상주, 포항에서 릴레이 인구교육을 펼치고 인구정책 창작극도 5개 시군에서 공연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에 벌써 엿새째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